안녕하세요. 주식의 소리의 애소리입니다. 네, 제이오는요, 제 예상과 달리 참여도가 매우 높았습니다. 이를 통해서 공모주에 대한 사람들의 최근 인식이나 분위기를 다시 한번 느낄 수가 있었고요. 부디 높은 관심도가 성과까지 이어지기를 바라야겠습니다. 여기서 한번 삐끗하면 오아시스까지 해서 큰 놈들 연속으로 찬바람이 쌩 불면서 분위기가 확 바뀌어버릴 수가 있으니까요. 자, 이번 영상에서는 코넥스 이전 상장 종목인 이노진의 수요 예측 결과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업 분석 영상을 따로 업로드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 하는 회사인지 간단히 살펴보고 수요 예측 결과까지 쭉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노진은 탈모 및 피부 미용 관리 기술 기반의 항노화 솔루션 전문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노화를 막기 위한 여러 가지 제품들을 만들고 있는데요. 운영하고 있는 브랜드로는 볼빅, 닥터메디션, 폴리큐션, 리셀바이 이렇게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제품 라인업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자면 볼빅은 종합 탈모 제품 전문 브랜드예요. 샴푸도 있고 헤어팩도 있고 또 두피에 뿌리는 토닉 이런 제품도 보이고 그러네요. 뒤에서 다시 얘기를 하겠지만 볼빅 제품들은 일반 소비자들을 직접 공략한다기보다는 병원과 의원에 주로 납품이 되고 있거든요. 이렇게 병의원을 거쳐서 소비자들에게 판매가 되는 거겠죠. 반면에 폴리큐션이라는 브랜드는 소비자형 탈모 케어 브랜드입니다. 샴푸나 앰플 등등의 제품들을 다루고 있고요. 근데 볼빅이나 폴리큐션 검색은 해보니까 다 온라인에서 구매는 가능하긴 하더라고요. 아무튼 이렇게 두피 전문 브랜드로서 인지도를 쌓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영역을 확장시켰는데요. 피부 케어 브랜드인 닥터메디션, 코슈메티컬이라고 하죠. 코스메틱과 파마시티컬의 합성어, 화장품과 의약품의 합성어로 피부 재생이나 주름 개선, 미백 등등 의학적으로 검증된 그런 기능성 성분을 포함한 화장품을 의미합니다. 네, 이런 거를 다루는 브랜드도 만들었고요. 그리고 병의원 스킨케어 전문 브랜드인 리셀바이도 새롭게 런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주로 병원, 의원을 타겟으로 노리고 있는 것 같아요. 두피 쪽으로 병원에서 효능을 입증받고 그 유통 채널을 살려서 화장품 라인업까지도 진출을 하지 않았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네, 보면은 회사가 3차원 배양 및 분화 시스템, 줄기세포 배양 기술, 약물 전달 기술, 이런 항노화 관련된 핵심 기술들을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개발을 하고 있고요. 이 기술로 특허를 14건이나 확보를 했으며 정부 과제도 5건 수행 중이라고 합니다. 이런 기술을 기반으로 계속 제품 라인업을 좀 확장시킬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싶어요. 자, 어쨌든 22년 3분기 기준으로 매출 비중을 보시면 탈모 제품군의 매출 비중이 79%에 달하거든요. 피부 미용 화장품은 21% 정도가 되고요. 그래서 이노진의 정체성은 탈모 케어에 달려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탈모 초기 예방과 진단부터 개인 맞춤형 치료와 관리까지 전 단계를 어우르는 모두 케어가 가능한 탈모 치료 핵심 플랫폼을 국내에서 유일하게 보유하고 있는 회사라고 소개를 합니다. 자, 우리가 탈모 샴푸 또는 두피 케어 샴푸 하면 떠오르는 제품들이 있기는 하죠. TS 샴푸나 니조랄, 헤드앤숄더, 메디올 등등등. 근데 이런 제품들과의 차별점은 이들은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다수의 브랜드와 제품 경쟁을 벌여야 한다면 이노진의 제품은요, 앞에서 얘기했듯이 병원과 의원을 집중적으로 공략하기 때문에 마케팅 비용을 절감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 4,400여 개의 병의원을 거래처로 등록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마케팅을 진행할 때 TV 광고, 광고비 엄청 비싼 연예인들 쓸 필요 없이 의사들의 학회에서 제품을 소개하는 방식으로 인지도를 쌓아왔다고 해요. 그만큼 기능성, 기술적으로 이제 어필이 됐었다는 거겠죠. 그래서 오늘 제 경쟁률 방송에서 우연히 알게 됐는데 실제 의사분이 병원에서 이 제품을 들여다 쓰고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우리가 알만한 많은 병원들에서 실제로 쓰이고 있는 제품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잘 침투해 있다 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렇게 잘 쌓아온 레퍼런스로 홈케어 기기 시장에도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진출을 했습니다. 탈모 홈케어 제품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LG전자의 프라엘 메디헤어라는 제품인데요. 워낙에 좀 비싸기도 하고 그래서 선뜻 구매하기 쉽지 않은 측면이 있는데 이노젠의 홈케어 기기는요. 좀 이런 전략이 먹혀 들어갈 것 같아요. 병원에서 이노젠의 치료 기기나 샴푸 같은 것으로 치료가 진행이 되고 자, 집에 가셔서 관리를 할 때요. 제품과 홈케어 기기 이런 거를 사용하시면 효과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병원 측에서 얘기를 한다면 안 살 사람이 거의 없잖아요. 가격도 약 21만 원이면 프라일 대비해서는 부담이 확 줄어든 수준이고요. 제 나이쯤 되니까 주변에 친구들 남녀노소 할 거 없이 탈모 때문에 많이들 스트레스를 받거든요. 네, 이런 회사는 많은 탈모인들에게 좀 힘과 희망이 되어줬으면 하는 마음으로 응원하게 되는 부분은 있네요. 실제 이런 홈케어 기기들도 큰 효과를 좀 발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생각보다 수출 비중이 11.5%로 해외 진출도 이미 성공을 하긴 했더라고요. 주요 수출국으로는 중국과 홍콩, 스페인이 있습니다. 중국이 22년에 제로 코로나 정책을 쓰면서 중국향 매출이 큰 폭으로 감소했다고 하는데 올해부터는 해외 판매도 좀 더 적극적으로 본격적으로 나설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또 그런 측면에서 요즘에 실내 마스크 해제 플러스 중국의 리오프닝까지 더해져서 화장품 관련주들이 올해 엄청 많이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이노진도 화장품 섹터에 속하게 될 테니까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적을 보시면 20년과 21년 잘 성장했어요. 영업이익률도 20%대까지 올리면서 볼륨 확대와 수익성까지도 같이 챙긴 모습을 보였는데 22년에는 21년 대비해서는 역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중국향 수출이 급감한 영향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어찌됐든 이익률이 높고 또 꾸준히 수익을 내고 있다는 부분은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이렇게 지속적인 수익 실현을 통해서 2020년 12월부터는 무차입 경영을 유지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재무 안정성 지표도 업종 평균 대비해서 매우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노진도 좀 작은 회사지만 알짜다 이런 느낌이 있었고요. 공모가를 산정할 때는 클리오와 세와 PNC, 화장품 관련주들을 선정을 했습니다. 탈모 관련주 하면 TS 트릴리온이라는 종목이 바로 떠오르실 텐데 적자 기업이라 제외할 수밖에 없었고요. 네, 이들 기업의 평균 퍼는 26.78배고요. 이노진의 22년 3분기 연한산 순이익에다가 펄을 곱해서 평가시가총액 392억 원을 계산했고 적용 주식수로 나눠서 주당 평가가액은 3,212원이 나왔는데 여기에 적용한 할인율이요. 공모가 상단 기준으로 6.6%밖에 안 됩니다. 굉장히 낮은 할인율이 적용이 되기는 했어요. 자, 그래서 공모가 상단 기준의 퍼는 계산해보면 24.1배다. 클리오는 35배 정도, 세와 PNC는 23배 정도니까 어떻게 보면 그냥저냥 무난하다고 할 수도 있겠고 어떻게 보면 공모가로는 저렴하지 않다라고 볼 수도 있겠고 그렇겠죠? 그 탈모 관련주로 엮이는 위더스 제약과 JW 신약 이 두 종목도 같이 살펴보기는 했는데 이들이 탈모 관련된 사업 영역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아무래도 제약회사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평가하는 밸류가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참고로만 보는 게 낫겠습니다. 자, 밸류에이션은 그냥 그런 것 같은데 이게 코넥스 이전 상장이다 보니까요. 코넥스 시장에서 현재 거래되고 있는 가격이 매우 중요해요. 차트를 보시면 최근에 연속해서 급등세가 나와주면서 오늘 종가는 또 5,850원에 마감이 됐거든요. 밴드 상단인 3,000원과 괴리율이 무려 95%에 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밸류에이션과는 상관이 없이 공모가는 조금 매력적인 구석은 있다고 보였고요. 지금부터 바로 수요 예측 결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쟁률은 1603.33대 1을 기록했는데요. 총 1639개 기관이 참여한 겁니다. 운용사의 참여도가 기타 기관보다 높기도 했어요. 자, 경쟁률은 그렇다면 2023년 공모주 중에서도 2위를 차지합니다. 스튜디오 미르 다음으로 높아요. 참여 기관 수도 센즈랩, 꿈비보다 많았고요. 코넥스 이전 상장 종목들하고만 놓고 비교를 해보자면 월등히 높은 수준입니다. 재벌집 막내 아들로 유명한 레몽레인보다도 높으니까 정말 최고치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이 신청가격 분포표 보시면 상단 이삭을 써낸 비율이 가격 미제시를 포함하면 사실상 100% 답니다.
밴드 중간이나 하단, 그 미만 전혀 없었어요. 밴드 상단 초과 비율도 50.22%나 됐습니다. 그래서 공모가는 최상단인 3,000원에 확정이 된 거죠. 네, 의무보유 확약 비율은 수량 기준으로 6.36%입니다. 건수 기준으로도 6.28%고요. 잘 잡아준다면 20% 이상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보시면 올해 종목들 중에서 확약 비율도 2위에 속해요. 스튜디오 미르 다음으로 높습니다. 코넥스 이전 상장이지만 기관들도 다른 일반 종목 대비해서 러브콜이 좀 많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개요를 다시 짚어보면 총 공모 금액은 78억 원 규모가 되겠고요. 시가총액은 약 361억 원 정도로 또 한 번 초소형 종목이 되겠습니다. 청약은 9일부터 10일까지 진행되고요. 환불까지 4일이 걸린다는 게 조금 아쉽기는 하네요. 상장은 2월 20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청약 주관사는 IBK 투자증권이에요. 자, 신주모집 100%고 우리 사주에 배정된 게 없어서 바로 상장일 유통 가능 물량으로 넘어갈게요. 코넥스 이전 상장이니까 코넥스에서 코스닥으로 이전 상장하는 종목이다 보니까 유통 물량이 많은 건 당연히 감안을 해야겠죠. 42.20% 정도 되고요. 금액으로 계산하면 약 152억 원, 100억 원대라서 가볍습니다. 근데 기존 주주 비율이 20.59%로 좀 높긴 높죠. 당연히 코넥스 시장에서 이미 거래했던 기존 주주들이 꽤 있기 때문에 이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기존 주주는 그냥 다 소액 주주들일까? 근데 살펴보니까 5% 이상 주주 중에서 안토니우스 어쩌고? 이게 사람 이름인 것 같기도 한데 이 주주가 보유한 100만 주는 보호예수로 묶여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상장일에 바로 유통이 가능한 것 같고요. 이 주주를 제외한 나머지는 소액 주주로 파악이 됩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추가적으로 더 얘기를 해볼게요. 자, 정리하면 경쟁률이 매우 높고 가격 분포표상 상단 이상이 가격 미제시 포함 100% 다였고 공모가는 최상단의 확정, 확약 비율도 6.36%, 절대적인 수치는 낮기는 하지만 상대적으로 비교를 하자면 스튜디오 미르 다음으로 높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상장일의 유통 가능 물량은 42.20%, 기존 주주 비율도 20.59%로 코넥스 이전 상장의 특징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데 유통 가능 금액이 152억 원으로 가볍다는 장점은 가지고 있다.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얘도 유통 시총이 100억 원대밖에 안 되네. 그럼 무조건 이건 고해야지. 이거 따상 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되는 게 코넥스 이전 상장의 경우 가볍다고 해서 무조건 급등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가장 최근에 상장했던 유비온이 그랬죠. 유통시총 100억 원대고 시가총액도 300억 원대로 이노진하고 조건은 거의 비슷했어요. 하지만 상장일 수익 구간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 전의 사례들을 쭉 살펴보셔도요. 상장일에 50% 이상 수익을 내는 건 참으로 어려운 일이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나마 레몽레인과 툴젠이라는 종목이 의외의 성과를 보여준 편에 속합니다. 자, 그렇다면 코넥스 이전 상장의 종목의 경우 뭘 중점적으로 살펴봐야 되는가? 첫째, 기존 주주의 매도 가능성. 아무래도 기존 주주의 유통 물량이 매우 많다 보니까 재무적 투자자가 있다면 그들의 매수 단가가 공모가보다 낮은지 이런 거를 좀 체크하는 게 중요하겠고 소액 주주들도 어느 정도 가격대에서 많이 샀는지를 확인하는 게 좀 좋습니다. 그리고 차트상 지지되고 있는 가격 수준이나 공모가 아래에서 터진 거래량 이런 걸 확인해 보는 게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기준가 마법. 코넥스 이전 상장은 상장일 시초가가 공모가의 90%에서 200%가 아니라 따로 계산된 기준가의 90%에서 200%가 적용이 되거든요. 가끔 이 기준가가 공모가보다 높게 산정이 돼서 기본적으로 상장일에 공모가보다는 조금 미리 먹고 들어가는 그런 기준가 마법이 가능한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그 여부를 체크해봐야겠죠. 그 가능성을. 자, 이노진의 기존 주주는 우선 정체를 잘 모르겠는 요분하고 코넥스 시장에서 거래한 소액 주주들일 것 같은데요. 우선 이분의 매수 단가는 파악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보니까 회사가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한 적은 없더라고요. 다 주주 배정 유상증자였어요. 즉 재무적 투자자들로부터 외부에서 자금을 유치하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회사를 설립할 때 투자했던 그 기존 주주들한테 계속 주주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서 몸집을 키워온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리고 유상증자의 발행가액은 항상 5,000원이었습니다. 여기에 2차례 액면 분할 진행한 것을 적용을 하면 매수 단가는 100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단가도 100원, 그 언저리가 아닐까 생각을 해봤어요. 그렇다면 공모가에 바로 엑시트할 가능성도 있겠다 싶기는 합니다. 그리고 코넥스 시장에서 거래했던 주주들의 상황을 한번 살펴보죠. 이 회사가 2020년에 코넥스 시장에서 상장을 했고요. 2022년 4월에 5분의 1 액면 분할을 실시했거든요. 그래서 차트상으로 장대 음봉이 나오기 전이 액면 분할을 하기 전이고요. 그 이후가 액면 분할 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액면 분할을 실시하기 이전에 15,000원 밑에서 매수한 사람들은 주가가 3,000원 이상만 되면 수익 구간에 들어가게 돼요. 5분의 1로 분할을 한 거니까. 이해되시죠? 그래서 차트에서 제가 노란색으로 음영 쳐둔 부분에 해당하는 주주들이 바로 수익 구간에 놓인 분들이거든요. 밑에 거래량 막대 그래프와 함께 보신다면 그나마 조금 거래량이 터졌을 때가 이 구간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 주주들 중에서도 매도 가능성이 좀 꽤 높기는 합니다. 액면 분할 이전에 산 주주들 중에서는. 근데 다행인 건 그래도 거래량이 많이 터진 최근 그 액면 분할 이후에는 3,000원 밑에서 거래된 경우가 거의 없기는 해요. 그나마 다행으로 보이네요. 그래서 액면 분할 이전의 매수자들과 5% 이상 주주 중에 그 한 명은 엑시트할 가능성이 좀 높기는 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번에는 코넥스 이전 상장 그 기준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장일의 시초가는 기준가의 90%에서 200%로 결정이 된다고 했어요. 여기서 기준가를 계산하는 공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끔씩 이 기준가가 공모가보다 꽤 높게 형성되는 사례들이 있어서 그럴 때를 기준가 마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근데 기준가가 그냥 공모가와 똑같이 그냥 공모가가 되어버린 예외가 3가지가 있습니다. 거래 형성일이 30일 미만이거나 상장일 이전 1년 동안의 투자 경고 종목 또는 위험 종목으로 지정이 된 경우 3번 코넥스 시장 가격이 공모가보다 30% 이상 높거나 낮은 경우 이노진은 3,900원 이상이거나 2,100원 이하가 해당이 되겠죠. 우선 이노진이 이 3가지 사례 중에서 1번과 2번에는 해당을 하지 않기 때문에 3번, 그 3번에 해당하는지 그 여부를 체크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코넥스 시장 가격부터 계산을 해야겠죠. 코넥스 시장 가격은요. 코넥스의 최종 30거래 형성일 종가 산술 평균과 최종 거래 형성일 종가 중에 낮은 가격으로 결정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복잡하죠. 정리하면 이노진의 상장일이 2월 20일이기 때문에 2월 17일 포함 30거래일 종가 산술 평균과 2월 17일 종가 중에 낮은 가격이 되는 거예요. 코넥스 시장 가격이. 근데 문제는 우리가 2월 10일에 청약을 마쳐야 되니까 남아있는 7영업일의 종가는 확인을 하지 못하고 청약을 해야 된다는 소리죠. 우선 30거래일 중에서 오늘 2월 8일까지 23일 동안의 종가를 평균을 내보면 3,927원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미 공모가 3,000원보다 30% 이상이 높은 상황이에요. 3,900원보다 높으니까. 그렇다면 남은 7영업일 동안에 주가가 계속 4,000원 이상으로만 유지하게 되더라도 코넥스 시장 가격은 무조건 공모가의 30%를 넘어서게 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즉 3번에 해당하게 돼서 기준가 예외를 적용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냥 공모가가 기준가가 되어버리는, 기준가 마법이 없는, 근데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코넥스 시장 가격이 공모가의 30%를 넘어가 버려서 기준가 마법이 적용이 안 됐던 케이스로 대표적으로 툴젠이라는 종목이 있거든요. 툴젠은 공모가가 7만 원이었고요. 코넥스 마지막 거래일 종가가 10만 9천 원이었습니다. 괴리율이 55%나 됐어요. 그래서 기준가 마법은 없지만 이렇게 코넥스 거래 가격과 공모가의 괴리율이 굉장히 높으면 상장일의 수익 가능성이 높아지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코넥스 시장에서 거래됐던 가격대가 있으니까 그 근처까지는 올리려는 힘이 작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툴젠도 상장일의 고가 기준 42%를 기록해 줬었고요. 근데 환매 청구권이 있다는 추가적인 메리트가 있기도 했습니다.
자, 이노진은 오늘 종가 기준 괴리율이 무려 95%나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남은 7거래일 동안에 급락하지 않고 여기서 조금 하락은 하겠지만 어느 정도 버텨준다고 하면 기준가 마법은 없더라도 그 괴리율에 의해서 상장일에 어느 정도 괴리율을 따라가려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바로 앞서서 유비온이 유통 규모나 시가총액 규모가 비슷했음에도 손실을 줘서 그 부분이 또 걱정이 되실 텐데 유비온의 사례를 한번 되짚어서 살펴보니까 코넥스 마지막 거래일 종가가 2,040원밖에 안 됐고요. 공모가는 2,000원이고 차이가 거의 없죠. 그리고 청약 2일차의 주가와 공모가의 괴리율도 14%밖에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노진의 이 현재 주가 추이를 조금 믿어보고 싶어졌습니다. 이 괴리율이 어느 정도는 유지가 되리라. 물론 수요 예측 결과 차이도 꽤 크게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해요. 이노진의 결과가 훨씬 좋은 거죠.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기존 주주 중에서 그 5% 이상 주주 한 분의 매수 단가는 공모가 한참 아래일 것으로 파악이 되고 또 코넥스 거래 주주들의 경우에 액면 분할 이전에 매수한 또 꽤 많은 주주들은 3,000원 아래에서 산 것으로 보입니다. 다행히 액면 분할 이후의 주가는 3,000원을 하회한 적이 별로 없기는 하고요. 그 기준가 마법은 없을 가능성이 현재로서 더 높은데 기준가 마법은 없지만 괴리율이 높게 유지가 된다면 툴젠 사례에 비춰봤을 때 그게 훨씬 더 매력적일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저는 우선 10일까지 좀 추가적으로 주가 추이를 지켜봐야겠지만 크게 여기서 무너지지 않는다면 비례까지 참여할 예정입니다. 자, 배정 물량은 65만 주고요. 균등 물량은 32만 5천 주가 되겠죠. 균등 배정 물량이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주당 단가가 3,000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균등만 하실 분들은 좀 고민이 필요하겠습니다. 수수료 1,500원 부과되고요. IBK 투자증권은 그 환불금이 없도록 좀 맞춰서 청약을 하면 수수료가 안 나갔는데 이제는 그게 없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수수료 1,500원은 무조건 부과된다 생각을 하셔야겠고요. 계좌는 오늘까지 만들어야 참여가 가능합니다. 온라인 청약 시에 전부 150% 등급에 해당을 하겠고요. 45,000주까지 청약 가능하겠네요. 최소 청약 수량은 오랜만에 10주고요. 15,000원 필요하니까 부담은 전혀 없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20일 제한에 걸려 있어서 IBK 투자증권의 계좌를 못 만드는 분들 계시다면 그 중에 기업은행 계좌가 있다. 그러면 20일 제한 피해서 계좌 개설 가능한 방법이 있긴 하거든요. 기업은행 앱에 접속을 해서 상품몰 가시고요. 증권 계좌 개설로 가셔서 IBK 투자증권을 선택하고 절차에 따라서 개설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노진 관련해서 전달 드릴 내용은 최대한 눌러 담은 것 같으니까 이쯤에서 마칠게요. 청약 권유 영상 절대 아닙니다.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용으로만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